안녕하세요. 교양대학 황혜영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창조를 위한 생각도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의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창의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의성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길러서 향상될 수 있는 것일까요? 창의성은 새롭고 가치로운 산물을 창출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라고 할 때 무조건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목하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지, 나에게 있는 고유한 자질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문학적인 성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How to live? 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How to die gracefully? 그래서 어떻게 가치롭고 위험 있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창의적인 가치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에는 결국 우리 삶과 떼어낼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창의성은 우리 자아의 어떤 고유한 자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진선미의 가치 추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창조적인 사고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 창조적인 것이 어느 하나의 측면, 어느 하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고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또 종합적인 사고력, 그리고 또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혹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연결 그리고 관계 맺기에 대한 관심과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문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전문성이 강조되어 가고 또 개별화 추세 속에서 학문이 가속적으로 어떤 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이 분화되고 지식이 파편화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 학문간에 오랫동안 이렇게 각각 고립되어 있다 보니 종합적인 이해력이 많이 퇴보되게 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AI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미중류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지식들을 파편화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는 지식들을 재통합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또 실제 생활 속의 경험들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점들도 있었는데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데 관점을 바꾸면서 실생활과 또 우리가 학문으로 배우는 것들 간에 서로 긴밀한 연결점을 찾아서 삶이 곧 학문이 되고 학문이 곧 삶이 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전환해 가면서 내 삶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 도구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놓은 이론들을 먼저 좀 간략하게 내가 몇 가지 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번 차시에는 그 중에서 한 가지 관찰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은
이런 13가지 생각 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 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하기, 차원적인 사고하기, 모형 만들어 보기, 그리고 놀이, 변형, 통합, 이런 이제 13가지 어떤 생각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소개해 놓은 그런 이론들도 있고요. 또 3가지 도구만 알면 문제가 풀린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생각 천재가 되는 단 3가지 도구, 이런 책들도 있어요. 여기서 기시라 유치라고 하는 일본 사상가는 가지치기, 뒤죽박죽인 현실들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구름, 문제의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의 방을 정리를 한다고 볼 수 있을, 생각의 방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나무, 새로운 목표를 실천하는 야심찬 그런 길을 안내해주는 목표나무, 이렇게 3가지만 하면 우리의 어떤 삶에서 사고력이 키워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주 뿜어 나오는 그런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 놓은 이론이고요. 또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이론에서는요,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이론가가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은 페르마 이론이에요. 이것이 당신을 더 스마트하게 할 것이다.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이 5가지 키워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실천하면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이고요. 포지티브 이모션이고요.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라고 할 때 생각하고 내 기분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아주 잘 창안해내는 데는요, 우리의 행복한 기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창의성을 기르는데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몰입, 인게이지먼트, 몰입,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이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발현하는 데도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의미와 목적,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고 열정과 의미와 목적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창의성은 더 많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를 지향해 갈 때, 그 성취를 향해 갈 때 우리는 사고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시작하는 생각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또 5가지 우리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까 생각의 탄생에서도 많이 힌트를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13가지 생각의 도구들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여기서 도출하고 있는데요. 관찰, 모방, 몰입, 실행,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관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치를 만드는 생각 도구로 관찰을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다빈치형 인간이라고 할 정도로 어느 하나의 학문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학문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업적들을 여러 영역에서 다방면으로 천재적인 그런 업적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창의적인 업적의 비밀에 대해서 사페르 베데레, 뭐냐면 보는 법을 아는 것,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 사안들을 볼 것이냐, 그 사안을 어떻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숨겨진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관찰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던 이 보는 법을 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보는 것, 일단은 시각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가져오는 창조적인 힘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갈릴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이제 당시에 처음 망원경이 만들어진 걸 입수하게 되면서 그 망원경을 가지고 더 이제 성능이 뛰어난, 성능이 더 좋은 망원경으로 더 개선해 나가면서 달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달은 우리가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방아 찧는 걸로 동양에서 생각한 것처럼 아주 좀 신비로운 그런 환상적인 동화적인 그런 이미지로 달을 그 전까지는 생각했었는데요. 이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달의 어떤 실제 모습들을 관측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갈릴레이의 초상화이고요. 오른쪽 편의 그림은 그 두 개의 이제 반원이 보이는데 이게 달의 모습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갈릴레이가 직접 관측을 통해서, 그 당시에 관측을 통해서 그린 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위성 촬영을 통해서 찍은 달의 사진입니다. 너무나도 흡사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달의 분화구가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달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는데,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는 이제 갈릴레이가 자기의 일기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달을 관측하고 기록한 글인데요.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달의 표면이 부드럽고 매끄럽기는커녕 거칠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지구 표면처럼 온통 거대한 윤기, 깊은 분지와 구름들로 덮여 있다는 것을 감각적 확실성에 의거해 인식할 수 있다. 아주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표현으로 써놨는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달이 울퉁불퉁하다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관측을 통해서 달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또 구름,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것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이런 이제 달의 지형들을 관측한 것으로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의 힘, 얼마나 창조적인 새로운 지식을 가져오는지 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관찰의 힘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해내게 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이미 주변에 있고 이미 익숙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놓쳐버리거나 제대로 잘 모르고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요. 관찰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개발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 인터넷에 참 많은 곳에 이게 볼 수 있는 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실 나도 이거 원래는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같은 거, 교정을 볼 때 혹시 문제 질문이나 아니면 답안지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한번 저보고 먼저 보라고 하더라고요.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난 열심히 잘 읽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의미가 되게 잘 읽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글자 순서가 많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과는 많이 다르게 오류가 있게 써 있더라고요. 캠브리지 대학의 연결구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대열어 있지는 중하여지 않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읽지 않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대로 그냥 술술 읽어 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관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대상을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향식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 자극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텀업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대상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것들이 와서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향식이에요. 그에 비해서 하향식은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지 체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단어나 이미지나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그 인식에 따라서 대상을 보고 해석하는 이런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하향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사고, 그리고 상향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의 체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갓난아기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진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상향식의 지혜, 뭐랄까요, 인식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뭔가 이미 지식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니까 오히려 독창적인, 정말 뜬금없는 생각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기존 이제 성인이 되고 많은 지식 체계를 우리가 저장하면 할수록 기존 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기보단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읽었던 글도 그래서 글자가 다르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단어들로 읽는 것도 바로 이런 하향식 어떤 바라보는 시각의 각도, 인지의 방식에 따라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방식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기존 인지 체계와 일치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라보는 것들의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하향식의 사고가 아주 깊숙하게 사실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이 중요하고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는 또 우리의 창의적인 사고를 가로막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은 처음은 관찰을 통해 습득된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들 말이다. 이런 느낌적 감각을 다시 불러내거나 어떤 심상으로 만들어 머릿속에 떠올리는 능력이 바로 형상화다. 실제로 과학자나 화가, 음악가들은 그들이 실제로 보지 못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아직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노래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는 어떤 것들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보는 것에는 수동적인 보기와 능동적인 관찰이 있습니다. 관찰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행위와는 다른데요. 모든 종류의 감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능동적인 관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대한 통찰은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 즉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매우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익숙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 작고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남들이 스쳐 지나갈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보석 같은 숨겨진 가치들을 발굴해내는 데서 우리는 창의적인 사고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가 조지아 오키프가 말하는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지아 오키프는 자기가 언제 이 천난성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을 처음으로
새롭게 보게 되었는지 그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천남성을 높이 들고 그것의 이상한 모양과 색깔들의 미묘한 차이를 지적하셨다. 진하고 수수한 흑보랏빛이 온통 녹색인 주위를 뚫고 나와 있는데 녹색이라는 것도 연백색이 감도는 꽃 부분에 녹색에서부터 잎사귀의 짙은 녹색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담을 보이고 있었다. 선생님은 꽃을 덮고 있는 자주빛이 도는 홀을 들추고 그 안에 천남성 꽃을 보여주셨다. 그전에도 천남성을 많이 보긴 했지만 그 꽃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여다본 것은 그때가 처음인 걸로 기억한다. 그때부터 나는 어떤 사물이든지 매우 주의 깊게 세밀하게 보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유기체의 외형과 색채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계기로 그전에도 많이 봐왔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 순간에 이 천남성을 관찰하는 그때까지는 한 번도 이 식물을 그렇게처럼 자세히 발견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 관찰을 통해서 식물의 특징을 새롭게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그림의 소재가 되고요. 이 사람만의 고유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네, 이 그림이 천남성을 아주 많은 시리즈들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도 죽기 직전에도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아무도 꽃을 보진 않아. 정말로 너무 작아. 시간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대상을 바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려면 시간이 걸려.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이지.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관찰의 힘,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관찰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